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제4절 관광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이 그걸 기억을 하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죠. 아마 AI처럼 다 기억을 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또 그래야 자꾸 반복하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우리는 반복 학습이라고 일컬고 있죠. 좋은 말로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관광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관광의 구조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알게 되는 거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관광의 구조, 이거 보면 기억나시죠? 관광의 대상, 매체, 주체 해서 했던 기억들이 아마 새록새록 떠오르실 겁니다. 관광의 대상, 관광의 대상, 그래서 관광의 주체, 그리고 관광의 매체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을 때 이게 관광의 구조다. 관광의 구조고, 자, 그러면 처음에 관광의 주체는 뭐냐면 사람이죠. 사람이고, 이것은 관광 행동을 유발하는 관광 동기, 그런 욕구, 관광객 자체, 이 관광을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관광 행동을 유발하는 관광의 동기 또는 욕구, 관광객 자체를 이야기를 한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관광의 대상이라는 게 있다. 관광의 대상. 그럼 뭐가 대상일까? 뭐가? 그리고 또 관광의 대상도 있고 주체. 주체에서 매체로 갑니다. 매체. 매체라는 것은 뭐냐면 관광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요구의 매체는 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는 주체의 되기도 한다. 관광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관광의 주체가 되기도 하는 게 대상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게 입적. 매체라는 것은 관광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관광의 주체가 되는 대상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럼 관광의 매체는 뭐냐? 관광의 매체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공급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를 이야기한다.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뭔가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이런 관광의 주체들이 대상을 보고 모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관광을 이야기할 때 경제, 사회적 효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제일 앞서 나오는 게 관광의 구조, 그리고 관광의 주체, 관광의 대상, 관광의 매체 또는 주체, 매체,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광 교재 336페이지 관광의 경제적 효과 개념과 구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산업이 지역과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즉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 측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줄곧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편익, 베네핏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비용, 코스트, 지출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 효과의 경우에는 긍정적 측면의 편익을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효과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유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광적 지출에 있어서 개념 구분을 한번 들어가 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효과에는 이렇게 직접, 간접, 유발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직접 효과, 이 직접 효과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이
관광지 내에서 관광산업에 최초로 지출한 비용이 발생되는 것, 그 1차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직접 효과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관광객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EX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여행사에다가 뭘 내죠? 여행 경비를 지불합니다. 여행 경비,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가, 차를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철도로 갈 것인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게 직접 효과로서 1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간접 효과는 뭐냐? 간접 효과는 1차 지출이 지역이나 국가 경제에 재주입됨으로써 발생되는 간접 효과. 요걸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간접 효과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즉 다시 말해서 여행사에서 돈을 받아서 내가 갈 수 있는 대상지, 매력물이 있는, 그죠? 매력물이 있는 대상지에다가 지불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경을 하고 여기에서 점심을 먹고 여기엔 저녁을 먹고 여기에서 잠을 자겠습니다 라는 간접 효과를 가져온다. 간접 효과. 그랬을 때 간접 효과에는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러면 간접 효과에 여행 1차 효과로 인해서 관광지로 여행을 온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관광지에서 뭔가를 액티비티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지에서 상품을 산다든지 이런 지역 관광에 관련돼서 산업 부분의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발 효과라는 것은 또 뭐냐? 고용 창출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드리면 여기는 재소비가 일어날 수가 있다. 재소비가 일어날 수가 있다. 재소비라고 하는 것은 지역 전체의 소비 지출이 증가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유발 효과, 이 유발 효과는 뭐냐면 이 관광 지출로 인해서 직접적인 효과 그리고 직접 효과와 직접 효과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이 간접 효과 이 두 가지가 있죠. 간접 효과가 로 인해서 지역과 국가 성장,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지역민과 지역 내 소비시설이 정대되는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일단 위차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관광의 수익은 관광기업의 수익 발생이 이루어진다. 관광기업의 수익 발생이 이루어지고 이보다 이전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관광적 지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관광적 지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 제가 구두상으로 설명드렸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직접 고용 효과 관광산업, 관광 관련 시설 이용, 관광객이 직접 지출함으로써 발생되는 1차 고용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간접 효과, 관광산업에 필요한 원재료 공급이나 시설 설치, 업종, 고용 유발로서 발생되는 2차 고용 효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용 효과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봤을 때 고용 유발 효과, 즉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것, 주민 소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지역 내 소비자 정대에 따라 지역 내 산업 그리고 투자로 유발되는 3차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면 이제 경제적 편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고용과 소득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우리가 137페이지 고용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컨트롤 E 그죠?
고용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고용 효과에서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고용 효과. 고용 효과는 관광 산업의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타 산업 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서 높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효과가 매우 크다. 그리고 1차, 2차 산업의 경우 기술 발달과 생산 시스템 변화로서 노동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광 산업은 그렇지가 않다. 관광산업은 발달할수록 더욱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다. 인여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수효과의 관광자 최소한 단위로 이야기하지만 이 지역 내 고용기회가 증대된다. 즉 어떠한 우리 지역에 뭐 볼거리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것을 보기 위해서 타지인들이 옵니다. 타지인들이 오면 이쁘다 멋있다 그러면 오면 뭘 해야 되겠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죠? 직접 간접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 그 간접 효과가 발생되게끔 하는 거는 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볼거리가 하나 있다. 사람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도로가 이루어지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편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쉴 수 있는 공간,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면 지역 내 고용 기회가 증대된다는 거죠. 왜? 여기에서 일할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고용효과라는 게 있다. 고용효과. 고용효과. 성수효과로서 관광객의 최소 한 단위 소비 지출 지역 증가가 지역 내 얼마만큼 고용 증가로 이루어졌는가를 알려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알려졌는가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보시면 소득 증대, 소득 효과로 보시면 338페이지 소득 효과를 보시면 알 수가 있다. 소득 효과와 소득 효과 간의 관계는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소득 효과는 관광객이 지출이 지역 내 또는 국가 내의 경제순환에 주입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순환됨에서 발생하는 총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관광 지출이 지역 내 또는 경제순환 주입되면서 이야기한다. 그거는 일정 기간 동안 순환하면서 발생되는 가치의 총체적 결과를 이야기를 한다. 즉 뭐냐면 4월, 5월이 우리가 많이 노는 달입니다. 그죠? 5월이 많이 노는 달이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지출한 소비액이 해당 지역 관광 사업에 시작하여서 관광 관련 사업으로 회전을 거듭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걸 이야기를 한다. 자, 재정수입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정수입 효과는 뭐냐면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재, 공급효과와 이전 지출을 행하기 위해서 재원으로 마련해갖고 정부가 주는 걸 이야기한다. 지금 우리로 치면 그냥 뭐 비슷하게 재정 효과는 우리가 코로나 재난기금 받아 쓰고 있죠. 기금. 이쪽 다시 말해서 정부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주는 거하고 동일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랬을 때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조세 수입 증가. 조세 수입 증가는 경제적 편익 중 직간접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부분 중에 하나의 세 수입이라는 거죠. 재정 수입이니까. 자, 그래서 둘째, 관광객에게 공공재 성격과 관광재 공급함으로써 급부로서 사용되는 재정 수입의 보조적 원천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한다. 보조적 원천이 되는 걸 이야기하고 이때는 관광객이 공공재를 사용할 때 직접적 편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편익은 뭐냐면
그죠? 직접적인 편익은 뭐냐면 관광지 그 이용객 시설 사례.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들어갈 때 뭘 내죠? 그죠? 입장료를 냅니다. 입장료 내고 그 다음 안에 들어가면 요 공간이 꽤 멀 때는 이게 컴플리멘터리로 그죠? 공짜로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는 어느 정도 내고 돌며 순환버스처럼 타고 다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이용료와 관람료를 이야기를 한다. 관람료를 이야기하고 네 번째 경제구조 다변화. 경제구조 다변화라는 건 뭐냐? 경제구조 다변화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경제개발은 총체적으로 지역과 경제구조를 다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 다변화의 영향 요인은 뭐냐? 영향 요인은 첫 번째 관광 개발에 따른 토지 전용이고 그 다음 기존 산업이 부진으로 대체된 관광 산업이 부상으로 떠오른 새로운 고용 창출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런 물레방아 도는 게 좋았다라고 해서 이 상품을 가지고 좀 관광객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좀 왔는데 이미 한두 번 보고 나니까 더 이상 볼 게 없다. 볼 게 없으면 이 관광 상품은 빨리 정리를 하고 다른 상품으로 대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부진하기 때문에 다른 관광 상품 또는 이 플러스 이거와 연계될 수 있는 상품들로서 가져야 된다. 결국 경제 구조의 다변화는 관광 개발은 총체적으로 지역과 국가 경제 구조를 다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건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면 즉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한 산업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제를 지배해오던 1차, 2차 산업이죠. 그죠? 이 산업들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지역 1차, 2차, 우리가 1차 산업은 뭐냐면 그거지 않습니까? 농촌 같으면 1차 산업은 농사 짓는 거죠. 반농사, 농농사가 1차 산업이었는데 시골에 이제 농사를 많이 짓지 않고 이것을 관광지로 개발해서 쓰다 보니까 즉 무엇이 이것을 고객들이 오면 손님들이 오면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오면 이것을 안내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인 3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이야기한다. 이전에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다가 반농사나 논농사 청춘들이 젊은 친구들이 잘 짓지는 못하죠. 그래도 어르신들이 낫기 때문에. 그런데 힘이 들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기 힘드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른 관광 자원으로 땅을 매립해서 다른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논농사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개발해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곳에 관광 산업을 만든다. 그럼 결국은 그분들이 안내할 수 없고 관광지를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서비스 및 3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 구조가 변한다. 즉 기존의 1차,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변하는 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고용 구조 자체도 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 경영인 또는 전문 관리직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 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고 그것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대상 지역으로는 지방 정부가 적기 나서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편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적 편익이나 경제적 비용 이것은 뒤에 나오는 선수 비용이 나오는데 이건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렵고 관광에서 제일 골치 아픈 수학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뒤에 선수 부분에 들어서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경제적 편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적 편익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직접 고용 효과와 간접 고용 효과,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로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앞서 설명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이 고용 유발 효과에 대해서 이해하실 것이다. 그러면 고용 효과라는 게 뭐냐? 고용 효과. 설명 기억하시죠? 소득 효과. 이거는 앞서 블랙박스에 되어 있던 걸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이 고용 효과와 소득 효과, 그리고 재정 수입, 경제 다분화, 설명과 요게 팩트를 썼지만은 요걸 여러분들이 다 인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고용 효과란 성수 효과,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수 효과로서 관광객의 최소 한 단위, 최소 일정 단위가 있으면 한 단위 소비 지출 증가, 지역 내 증가가 지역 내 얼마만큼 고용 기회를 증대시켰는지를 말한다. 즉 구체적으로 관광 소비 증가를 통해 창출되는 직간접 그리고 유발 고용 효과를 의미하는 것을 고용 효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소득 효과는 소득은 내가 소득이 마이너스 되거나 플러스 되는 걸 이야기를 하겠죠. 즉 이건 뭐냐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관광객 지출이 지역 내 또는 국가 내 경제순환에 주입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뭐 5월이면 5월 한 달, 6월이면 6월 한 달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딱 잘라서 발생되는 총체적 결과 가치를 이야기한다. 총체적 가치의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재정 수입 아까 말했죠. 국가, 공공단체, 공공재, 공급과 이전 지출에 대해서 재원으로서 정부가 조달하는 화폐, 공공재. 다음 경제구조 다변화. 경제구조 다변화는 관광개발 총체적으로 지역과 국가 경제 구조를 다변화시킨다. 이게 팩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구조 다변화는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구조 변화를 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렸죠. 1차, 2차 생산지, 즉 농사를 짓던 사람, 밭농사를 짓던 사람, 이게 더 이상 지을 사람이 없음으로써 이걸 갖다가 없애버리고 여기 이곳에 다른 인위적인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외부로 사람들이 유입됐을 때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경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들어오면 호텔을 하나 지었다. 응? 여기 농가 밭을 없애고 이 좋은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여기에 호텔을 지었다. 호텔을 지으면 호텔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이 있어야 되고 이걸 또 영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부를 한 여러분들과 같이 관광과 서비스 공부를 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죠? 산업 구조가 바뀌고 고용 구조가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걸 갖다가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비용은 뭐냐? 경제적 비용은 직접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간접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직접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외부 불경제,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는 것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도되지 않는 혜택이나 손실을 발생시키는 걸 이야기한다. 그리고 사회 비용 증가. 이게 사회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건 뭐냐면 부정적 효과죠. 결국 정부에게 공공재 생산재 증가로 인해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 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관광 단지 내에 수질이나 대기, 환경오염, 그죠? 그리고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자동차, 뭐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걸 심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직접 발생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 직접 발생 부분. 그러면 간접 비용 발생 부분은 뭐냐? 간접 비용 발생 부분은 대체적으로 관광 수요에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 성향, 관광객들은 소비 성향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지역민 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관광 갔을 때 아껴 쓰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관광 가서 뭐 100원짜리 쓸 거 800원짜리 쓰지는 않는다. 학교에서는 종이컵 커피, 자판기 커피를 먹지만 관광지에 가서 누가 자판기 커피를 먹겠습니까? 최소한 편의점에 파는 캔커피 정도는 마셔주는 거죠. 모처럼 놀러 왔기 때문에 돈을 물수도 쓰게 된다. 그래서 간접 비용 발생 부분은 뭐냐면 물가 상승 부분, 집가 상승, 그리고 대외 의존 증가, 대외 종속 과속화가 된다. 종속 과속화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물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이 간접 비용 발생 부분에 있어서 경조 비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물가 상승.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돈을 많이 쓰니까 공급 원리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그 상승으로 인해 세금이 증가되고 환경정화, 치안유지, 안전관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술 먹고 오리아기리아 사고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치안관리도 해야 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치안관리 해야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환경정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경제 계절성, 관광산업 의지 비중이 높은 지역이 그죠.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 경제적 불안정을 이야기한다. 지금 우리가 같은 코로나19 이 시기죠.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자영업자들 다 놀고 있고 또 조금 그렇다 보니까 움직여라 했더니 나이트클럽 가고 또 옮겨놓고 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가소비 풍조. 관광객들이 가서 아껴 쓰지는 않는다. 그죠? 제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면 자판기 커피 먹지만은 학교 밖 나가서 자판기 커피 먹는 사람 없다. 카페에 가서 아니면 최소한의 편의점에서 캔커피 하나를 먹더라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가소비 풍조를 조성하게 된다. 가소비 풍조를 조성하게 된다. 자, 그러면 경제적 누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누출은 뭐냐면 관광의 경제적 누출은 관광 개발 이후 급증하는 수요에 따라 지역 내에서 충당되지 못한 즉 재화나 서비스 유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지역에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와인, 고급 와인이 없는데 우리 지역은 지역 막걸리, 소주밖에 없는데 피자나 치즈를 생산함으로써 피자나 치즈를 우리가 새로운 상품으로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걸 먹기 위해서는 막걸리나 소주보다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이 좋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이 되어야 된다. 수입이 되어야 된다. 이 제품들을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수입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또 잘 할 수 있는 소믈리어가 들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는 재화나 서비스 수입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대도시 관광에서 연계돼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는 매력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므로서 관광지의 경제적 자생력이 거의 전무하다. 그냥 자기 스스로 생겨날 수는 없다. 그래서 관광 공급은 기대할 수가 없다. 뭐가? 관광 공급을. 왜?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관광의 경제적 누출 범위는 국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다음 요인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요인에 기여할 수 있는가? 지역이나 국가 규모, 그죠?
어떤 지역이냐, 어떤 국가에 일어나느냐, 그리고 경제 구조의 다양화, 수입 정책, 수요와 공급 유지 정도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 또 관광 유형, 경제 정책 개발, 그리고 관광자 수준, 관광의 지리적 위치 등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경제적 누출 발생 현상을 보면 예전 부가가치 조상을 관광객이 조기 지출을 하게 되고 국가 지역 내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1단계 누출이 생기죠. 조세, 외지인 입금, 원재료 수입이 가져와야 된다. 원재료를. 그래서 국가 지역 산업의 생산 증가, 임금, 월급 제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좋겠죠. 이자, 임대료. 임대료가 오너 입장에서는 싸면 쌀수록 좋겠죠. 배당금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 자, 그래서 국가 지역 가처분이 증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해야 되는 기법이다. 관광의 성수 효과. 성수 효과는 뭐냐면 344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 성수 효과, 독립 변수. 근데 이거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이 성수 효과라고 해서 독립 변수,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변수.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시고 대학원을 석사과정을 간다, 박사과정을 가신다 이러면 논문 써야 될 때 제일 많이 씁니다. 독립 변수. 국민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국민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가 마이너스 변수가 증가, 감소할 때 증가분, 감소분에 대해서 배수만큼 국민 소득이 증가,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게 있어서 예로 A에 의해서 A의 영향을 받는 B가 있는데 이 B가 A의 영향을 받는 B가 나중에 C로서 증가가 될 수가 있고 F로서 과락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어떤 영향이 들어가야 좋을까? 라는 거죠. 어떤 영향이 들어가야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B에 영향을 줄 때, 이런 성수라는 것을 줬을 때 이 영향을 받은 B는 증가할 것이다. 아니면 성적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걸 갖다가 성수효과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누가 이야기했냐면 1931년 칸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거는 1차, 2차 편익 성수효과를 상대적으로 저축이나 수입, 누출 모델을 개발했다. 그 이후에 칸이라는 교수가 이 성수를 만들고 난 이후에 케인즈가 또 이걸 갖다가 더 업그레이드 시켰고 레몬티에프, 그 다음 아처, 사드, 티보우 이렇게 지속적으로 분석 모형이 개발되는 거죠.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관광산업 연관 분석은 어떻게 되는가? 연관 분석은 어떻게 되는가? 이건 경제적 파급 효과 중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파급 효과를 도출하는 거다. 그래서 경제 개방 경제보다 폐쇄 경제 할 때 더욱 정확성을 지닌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실 거고, 그래서 관광산업에서 산업 연관 분석 왜 제가 간단하게 간다고 했냐면 거시적, 미시적 나오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총량과 화폐 흐름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광산업의 경제적 영향, 국민 경제 또는 지역 경제의 흐름을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관광정책 수립 결정적인 자료 활동에서도 유효한 분석 기법을 써야 된다라는 걸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의 비용 편익 분석이 있습니다. cost benefit, 비용 편익 분석, 그리고 tour of tourism 해서 관광 산업 순편익입니다. 이건 뭐냐면 코스트 분의 비용 편익, benefit은 산업 비중 분의 1차 편익 플러스 2차 편익 마이너스 부수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다음에 나오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9장 관광과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